반갑습니다. 구건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사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부분 아마 통사임금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하급심에서 이에 반대되는 그 판결이 뭐 몇 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아마 전월제 판결에서 아마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좀 보면 제2자 기준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사임금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일부 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하고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사임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재직자 기준을 유효하므로 고정성이 탈락되어 통사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전환부채 판결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그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임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다만 최근에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전원부채 판결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통상임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또는 이 고정성을 사전 확정성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근에 나온 판결이기도 하고 2013년 전환부채 판결 이후에 대법원은 재익자 그 지급 기준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사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 9월 달에 나온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료화를 불문하고 임의 날에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나 지급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 이걸 고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구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주권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괴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18일 전월제 판결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제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등법원 판결, 뭐 특히 서울고등법원이나 대전
부산 고등법원에서 한 건, 이 고등법원 판결은 2018년 12월 18일에 나왔네요.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이것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판결입니다.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보통 연 600% 또는 연 800% 이런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 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해서 후불임금이라고 본 거죠. 후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 조건을 부과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발생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의 재직자 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고정급 형태의 정기 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의 정기상여금이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이고 피고는 급여 규정에 있는 재직자 조건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하는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바 피고의 정기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 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재직자 기준에 관련된 판결의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합제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현재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판결이 나와 다시 전합제 판결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법원의 해석만 믿고 대비책을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해서 재직자 기준이 무효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므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전활제 판결이 2013년에 나왔고 아직 10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당분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고등법원의 입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